비염에 대한 치료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0대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생기신 지 한 20년 정도 되신 분이셨어요. 이제 오래된 비염으로 인해 네. 숨을 쉬기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오래된 만성 위염 같은 다른 부수적인 증상들도 같이 수반된 케이스여서 상담 및 검사기기, 그리고 문진, 예진설문지, 맥진, 복진 등을 통한 꼼꼼한 진단을 시행해 그분의 몸에 맞게 치료약을 처방해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더불어서 목과 어깨 및 머리, 그리고 흉복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뜸 치료 및 부항술 치료, 그리고 침 치료를 시행해서 코 주변부의 순환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행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의 피로도나 이제 외부, 계절에 의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몸이 굉장히 민감한 분이셔서 네. 코 점막부의 호흡이 더 원활해질 수 있게 한약 추출액을 사용한 약침 치료도 같이 시행했었는데요. 다행히 몸의 전반적인 순환과 면역 기전이 조금 좋아지셔서 처음에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한 3개월 후에 심만큼의 불편한 증상이 이 정도 수준으로 큰 호전을 보이셨고요. 그 이후에 더 크게 재발하거나 나빠지지 않으셨습니다. 20년 정도 비염을 유지됐다면 이게 되게 만성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좀 큰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네, 3개월 동안 타이트하게 치료를 하셨어요. 네. 한 초반 일주일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오셨고, 그 다음 2주, 3주 차에는 몸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 3회 정도 치료를 하셨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몸이 더 좋아지셔서 치료는 주 2회 정도 병행하셨고, 이제 그 외에 집에서 홈케어나 이런 것들은 생활관리를 다 해드렸었거든요. 네. 한약도 집에서 거의 매일 3개월 동안 빠짐없이 잘 챙겨 드시고, 몸의 기능이 많이 회복된 케이스였어요. 네, 아무래도 방치를 하면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방치하시면 아무래도 증상이 염증 반응이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회복되는데도 더 환자분도 힘들어하세요. 네. 네, 비염하고 축농증은 또 다른 거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네. 비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 증상이 주된 증상이라고 한다면 축농증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랑 같이 그 세 가지 증상은 있지만 더불어서 부비동에 농이 쌓여 있는 경우 더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축농증이라는 건 비염이 계속 진행돼서 생기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축적되는 거고요. 농이 축적돼서 생기는 이제 코 안에, 비강 안에, 부비동 안에 농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보통 이렇게 좀 약간 말할 때 좀 코막힘이 느껴지는 분들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봐요. 비염 있어? 라기보다 너 축농증 있구나?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축농증만 있고 비염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보통 축농증은 비염이 급성 비염이 잘 낫지 않아서 만성 비염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만성 비염에서도 더 진행이 돼서 염증이 이제 세균 감염 등에 의해서 화농으로 변할 때 생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좀 비염을 예방하거나 혹은 비염이 있는 분들이 좀 호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의 치료 목표는 사실 그 증상을 없애거나 또는 그 증상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주변 환경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비염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름철이나 겨울철 모두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지 않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인 먼지나 온도의 변화, 담배 연기나 매연,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로션, 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 또한 비염의 유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침대나 이불, 베개,
담요 등에 먼지와 진먼지 진드기가 쉽게 끼면서도 방출되기 네.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퍼가 달린 커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베개나 침대의 커버는 가능하면 삶아서 살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특수 필터가 장착된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실내 청소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네. 최근에는 진드기 살충제 등이 개발되었으므로 함께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공기청정기도 좀 환기를 시킬 때 같이 한번 돌리시고 다시 그 이후에도 틀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나 고양이의 털과 같이 네. 동물의 분비물도 역시 비염의 한 가지 원인인데, 그럼 만약에 동물의 털이 항원이라면 집안 혹은 집 근처에서 동물이 머물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동물이 사라지고 나서도 6개월 정도는 집안에 동물과 관련된 비염을 유발하는 항원이 잔류해서 비염이 지속되는 경우도 네. 있음에 유의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비염 증상의 악화를 경험한 경우가 아니면 음식을 굳이 가려서 먹지는 않아도 되지만, 일부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음식을 먹은 후에 비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음식에 의한 알레르기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꼭 말하자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 섭취에 의해서도 비염이 좀 발생할 수가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음식물의 어떤 식품에 의해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알레르기가 없으면 굳이 가려서 드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고 알러지가 나타난다면 어떤 음식에 의한 반응인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